자, 먼저 여러분 이 고조선 파트 들어가기 전에요. 좀 제가 개괄을 해드릴 텐데 옆에다 잠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이 고조선 파트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우선은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과 멸망까지의 어떤 전개 과정을 순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염두해서 가시는데요.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고조선에는 준왕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진나라, 한나라, 중국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 때, 이런 진한의 교체 시기 때 많은 유이민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때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넘어오면서 준왕이 이끌고 있었던 고조선을 이제 말하자면 그 체제는 유지시키는데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시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시점, 요 지점.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의 조선의 모습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점부터 이후의 상황, 그 다음에 건국부터의 이전의 상황.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BC 108년이 되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요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위만조선 이전에는 중국의 연나라와 세력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고조선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후의 상황 역시 만만치 않게 위만조선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요 지점에서는 한나라하고의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결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고 BC 108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전후의 관계를 위만이라고 하는 위만조선부터 이렇게 잡으시면요. 문제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의 이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제 출제에 있어서 단군 신화와 관련된 거. 단군 신화. 곰과 호랑이 이야기예요. 근데 나오면 얘는 뭐 다 맞추는 거고 너무 쉽습니다. 뭐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팔주법과 관련된 거, 법이 있었어요. 네, 이 8개의 팔주법이 있었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지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건 한 3개 조항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료로 제시형으로 문제 출제되며 고조선에 대한 문제를 맞춰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아사달에 건국했다. 요 기원전 2333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조선시대 역사서 안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 시기에 이 고조선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군 신화는 어디에 실려 있는 거냐면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 기록물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아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단군 신화를 보면서 신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화적 이야기라고 해서 막 그냥 너무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이거 역사를 바라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단군 신화를. 근데 내용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환웅이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의 신을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오죠.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인내심 테스트죠. 저런 걸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곰이 끝까지 견뎌가지고 여인이 되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환웅이 내려왔대요. 근데 이자가 어디서 내렸냐면 하느님의 아들, 뭐 천재의 아들. 이거는 뭐냐면 이 존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바로 이 다스려지는 이런 백성들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바로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민사상. 그러니까 지금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급 사회의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고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할 때는 무언가 그 뒷받침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저런 신성한 존재가 너희들을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깔아주는 신화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바로 이제 저 존재가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의 신을 데리고 왔다. 근데 하필이면 비, 바람, 구름의 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날씨와 관련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신석기 시기 때 원시 신앙의 형태가 보여졌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신석기 시기 때 나왔느냐?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다 날씨와 관련이 있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날씨를 잘 이렇게 주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신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저 한웅이라고 하는 외부의 세력의 존재가 농경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농경사회구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근데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바로 이제 이런 요소들은 토템적 어떤 신앙이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근데 곰이라고 하는 요 존재가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속에서 결국에는 이 어떤 사이에서 곰 부족이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온 이주민 세력하고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곰이 끝까지 견뎌서 여인이 됐는데 바로 외부에서 농경 기술력을 가지고 온 요 한웅이라고 하는 존재와 혼인을 하게 됐다. 바로 이런 어떤 연맹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단군한검이 태어나게 됐다. 이게 어떤 이제 이 고조선 처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단군한검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고조선을 이끌었던 단군한검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군,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예요. 이런 박달나무 단상 위에서 뭐하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검, 정치적 지도자인 왕이 일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누군가 인물을 이렇게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우리 뭐 예를 들면 반의 우두머리를 반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미정이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철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등등등 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의 우두머리란 뜻이 바로 단군 왕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인 이 지도자가 같이 한 사람이 저걸 주관한다는 재정일치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정일치사회. 우리 오늘날 현대사회는 제사와 종교적인 것을 주관하는 사람과 정치적 지도자가 이게 같이 끌고 가진 않잖아요.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재정일치사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곰이 막 사람으로 변해서 환웅이랑 뭐 혼인을 하고 좀 너무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뭐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남이 이자나기 뭐 남매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매가 일본 바닷가를 나무젓가락으로 휘휘휘 이렇게 저어서 툭 나무 막대기를 뺐더니 거기서 튀어나온 물방울이 일본의 여러 섬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이거 외에도 단군 신화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발전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중국의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유물 같은 것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이제 이 고조선의 영역인데요. 지도 잠깐만 좀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압록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두만강이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랴워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랴워강이 있는데 이 랴워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서, 야워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여기를 요동,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요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요동 일대. 자, 쭉 보면 여기 이제 산둥반도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 고조선의 영역은 바로 이 요서와 요동 일대, 여기를 이제 요령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요 랴오닝,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이 성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해서요. 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요렇게 한반도 안쪽까지 성장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쭉 여기를 삥 둘러서 이 일대에서 발견이 되는 유물을 보게 되면요.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거친 무늬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발견되는
유물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이렇게 중첩되듯이 나오는 조 지역 영역을 쭉 보게 되면 저기를 이제 고조선의 어떤 활동 범위로서 우리가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했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비파형 동검, 그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참고로 여러분 미송리식 토기는요, 요렇게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이다.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이 남방식 같은 경우는 아래는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이런 형태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저런 어떤 테이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토 지역을 통해서 고조선 세력의 범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좀 한 3개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요령 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이었다. 근데 하나는 아니다. 이 대동강 일대가 중심이었다. 2번째, 아니다. 요령이었다가 여기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이동설이 있는데 이 무게는 이동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처음에 요령에서 있다가 나중에 중심지가 저 아래로 이동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이 언제냐?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골격을 잡아드렸던 위만이 들어오는 바로 직전에 연나라의 침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쪽의 요동의 일부 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중심지가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한번 그 정도까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고조선의 성장인데요. 제가 그려드렸던 그 개괄을 짚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조선의 성장, 기원전 4세기, BC 4세기경이 되면 스스로 왕을 취하면서 요서지방을 경계로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랴오어강 기준으로 해서 요 요서지방을 경계로, 그래서 이렇게 경계로 고조선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 연나라가 이렇게 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쪽에서 너무 크게 밀려오니까 연나라하고 자꾸 이제 충돌이 생기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서 지역을 경계로 중국의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성장을 했다. 그러자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요동 지역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대동강유역으로 중심지가 이동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의 영역을 요 정도까지 이렇게. 실제로 연나라 진계 침입을 받았을 때는 여기가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얘는 순서 문제가 나오는데 위만을 중심으로 해서 앞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순서를 보면 이런 어떤 침입을 받고 있는 이 무렵 때 체제 정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요 3세기 무렵에 부한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습제 체제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왕 밑에 상, 경, 대부와 같은 이런 관직까지 정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순서 어떻게 되느냐? 자, 위만 앞에고요. 연나라 징계의 침입을 받고 그때 왕의 어떤 세습 체제나 관직 체계가 마련이 되는구나.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위만의 이주. BC 2세기 무렵에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에 많은 유이민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위만도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고조선의 서쪽의 일부 땅을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 수비 임무를 당시에 이제 준왕이 맡기게 돼요. 이 위만을 신임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는 이런 상황을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쫓겨나갔던 준왕이 우리 이제 나중에 이 아래쪽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아래에 이제 뭐가 형성되냐면 삼환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대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준왕이 그 아래로. 세력을 확대한 위만은 왕감성의 침해에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게 됩니다. 위만조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위만조선. 이 위만조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위만조선이 형성하고 난 다음에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품 광고에서 이 화장품을 쓰고 난 전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위만이 들어오기 전과 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만이 들어오기 전과 후.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넘어오면서요. 본격적으로 철기를
유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철이라고 하는 제품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이 철이 들어오게 되면서 단단한 농기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더 강력해져요. 그럼 이걸 철을 많이 보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러한 나라의 모습은 굉장히 어떤 강한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출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위만조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발달한다.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정책을 해 주변 지역을 막 이렇게 복속시키면서 진번, 임둔과 같은 이런 지역을 복속하고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한다. 이 중개무역은 우리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중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중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물건을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업자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개는 뭐냐면 꼭 반드시 위만을 통해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야. 이 위만조선을 통해야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뭐 진국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 있는 한나라 사이에서 원래 그 전에 이렇게 직교역이 가능했던 것이 여기 중간에 위만조선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위만조선은 여기에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아주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는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위만조선이. 그래서 위만 이전과 이후의 상황, 철기의 본격화, 그다음에 중개무역,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이쪽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에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 위만조선은. 그래서 당시에 이 위만조선 시기 때 왕이 누구였냐면 우거왕이었어요. 근데 이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 위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죠. 저 우거왕 때 중국의 한무제가 군사를 보내서 고조선 왕검성을 공격을 하게 돼요. 1년 동안 싸워요. 뭐 패수전투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기도 하는데 너무 오랫도록 이제 이렇게 좀 1년 정도 넘게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요. 안에서. 그래서 서서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배층 내부에서 조선상 역계경이 사람들을 이끌고 조선상이라고 관직명입니다. 저 조선상 역계경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주해서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기울고 있는 모습이죠. 위만조선이.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된 전쟁 속에서 결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위만조선 이전의 연나라, 위만조선 이후에 한의 침입으로 인해서 뭐 1년여간의 항쟁을 했지만 결국 멸망을 했다. 그게 BC 108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BC 108년 이후에 고조선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한나라가요. 우리나라 땅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한 사군 4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낙랑, 진번, 임든, 현도와 같은 이제 사군을 설치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대동강 일대 유역에 이 낙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도록 남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나중에 여기에 이제 고구려라든지 그다음에 뭐 백제 그리고 신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초반부까지도 이게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뭐 굉장히 경제적 침탈을 많이 하는 그런 군현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쫓아내버리는 그런 역할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또 이렇게 임무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구려 쪽에서 쫓아내요, 이 낙랑을. 어찌 됐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고조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사군현을 이렇게 설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팔조법. 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팔조법, 범금 8조가 있었다.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 사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중요시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면 그 집에 노로 삼고 여자면 비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유재산이 존재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재산이 만들어진 청동기식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노나 비로 삼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급이 발생한 사회였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조법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나왔네요.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니 조선의 후 역시 여기랑 비등비등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의 요동,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중심지가 이동됐다. 이거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내용 보면 위만이 망명해서 왔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위만이 망명해서 호복을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고 와서 동쪽의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을 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서쪽의 일부를 방어하게끔 임무를 맡겼는데 결국에는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이제 위만 조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점. 그러면 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이잖아요. 그래서 연나라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자, 보시면 기억.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략하였다. 요거네요. 자, 니은 한나라 무제가 한 무제가 군대를 보내서 왕검석을 공격하였다. 이건 뒤잖아요. 한나라. 이렇게 진계가 침략을 해가지고 좀 고조선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이런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이렇게 체제 정비를 하는 거. 그래서 뭐 왕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뭐 상경 대부와 같은 관직 체계를 마련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나라의 침입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순서 문제, 이 난이도 있는 문제고요. 요 정도 문제가 여러분들이 풀리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뭐 고조선 팔조법 문제나 단군신화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분명 여러분들 뭐 공부 조금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